네, 오늘은 160쪽 11번부터 하겠습니다. (11번의) 이해를 돕고자 색깔을 두 개를 쓸게요. 1, 2, 3, 4 해서 10까지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해서 곱하기 2의 9제곱까지를 더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일부러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 빨간색이죠.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면은 1, 2, 3, 4 해서 10까지니까 왼쪽 숫자는 어떤 모양? 등차 수열이죠. 오른쪽 숫자 여기 처음에 없긴 한데 이건 조금 더 얘기합시다.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꼴이니까 계속 2를 곱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그럼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2의 1제곱이니까 이 뒤에 앞에 2의 0제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어차피 저건 1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본다면 파란색 부분은 확실히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등차, 오른쪽은 등비. 이렇게 두 개 곱한 모양을 합쳐봐라. 이런 문제죠. 그쵸?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몇 급수.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나요? 몇 급수. 그러니까 얘는 푸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해서 푼다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와요. 몇 급수는. 몇 급수 푸는 법. 첫 번째, 뭐 준식을 S라 하자. 뭐 합이니까 어쨌든 한 모양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는 S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등비 쪽, 그러니까 파란색이죠. 등비 쪽에 그 등비 수열 쪽 공비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2를 곱하는 모양이니까 공비가 2죠. 이 공비 2씩 양변에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자 하면은 좌변을 2s 이렇게 쓰는 거겠죠. 우변을 쓸 때는 요렇게 써야 됩니다. 한 칸씩 뒤로 미룰 건데요. 자, 다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 곱하기 2의 1제곱이죠. 그쵸?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양변에 20 곱했으니까 여기다 2 곱한 걸 적을 건데 여기 2를 곱하면 이제 파란색 부분에 지수가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빨간색 그대로 쓰고. 똑같이 두 번째 여기에다가 2를 곱하는 것도 빨간색은 일단 그대로 쓰고요. 파란색만 지수를 하나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다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밀려서 쓰겠다 이거죠. 우변을 쓸 때.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도 2를 곱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4 곱하기 2의 세제곱에 2를 곱하면 4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센스껏 이 앞에 수에다 2를 곱한 걸 이 한 칸 뒤에다 쓸 거니까 뭐가 될 거예요? 얘는 9 곱하기 2의 9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끝으로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다 2를 곱하면은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뒤에 또 따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것들을 싹 다 덧셈한다 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나요? 양변에 등비수열 쪽에 공비만큼을 곱해라. 그리고 나서 위의 식 아래 식 두 개가 있죠. 이 식을 변변 뺄셈을 합니다. 뺄셈을 할 때 파란색을 일종의 동유항처럼 보는 거거든요. 좌변 같은 경우는 S 빼기 2S니까 마이너스 S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이 겹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한 칸 이렇게 밀었으니까 이만큼이 겹치잖아. 그치? 겹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겹친 부분이 등비수열이 합의됩니다. 이게. 합골. 다시 말해서 이 점점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점점점 쭉 가는 이 규칙을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앞과 맨 뒤에 두 개만 남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요거 빼면 요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1이 저거 1이니까 1이라고 쓸게요, 저거. 맨 마지막 얘는 이제 빼기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겹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동형이니까 빨간색끼리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2 빼기 1? 그치? 1 곱하기 2. 요것도 빨간색끼리만 빼면 3 빼기 2. 1 곱하기 2의 제곱. 요것도 4 빼기 3. 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것도 10 빼기 9. 1 곱하기 2의 9제곱을 다 덧셈한 모양꼴이 되는데 이 점점점이 해결된다 이거죠. 보다시피 이 겹친 부분 이만큼 뭐라는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 아닌가요? 초항 2, 공비도 2잖아.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다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저 앞에 있는 거 숫자 있죠. 가끔은 저 앞 항까지도 등비수열 합의돼요. 가끔. 이 문제는 어떨까? 요거 초항 이거 2잖아. 요거는 4고. 그치? 2의 제곱. 20 곱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2로 나누면 1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초항을 예로 보고 총 9개 항 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를 계산해서 넣어도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렇게 봐도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죠. 지금은 1, 2, 2의 제곱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수열의 함유냐면 보다시피 초항은 1이고 공비는 2짜리인 등비수열을 총 10개를 덧셈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해 가나요? 10개인 것도 이해 가요? 이게 지금 2의 지수가 9잖아. 이건 2의 지수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개라는 얘기거든. 하나 더 있으니까 10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거고. 그럼 이만큼을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이 공식 있으니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얘만 개수만큼 제곱. 여기에다 뭘 곱한다? 초항값을 곱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s는 얘부터 얘까지의 총합이 얘. 즉 2의 10제곱 빼기 1이죠. 이거 분모 1이니까. 거기에 빼기 얘입니다. 빼기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내가 맨 처음에 주어진 값을 뭐라고 했다고? S라고 놨다고 했죠. 그렇죠? S 구하기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S는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2의 10제곱, 요거는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0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겠죠. 잘 보시면은 얘랑 또 동류항이 됩니다. 2의 10제곱, 2의 10제곱. 그렇죠? 그럼 개수가 10 빼기 1이라서 이게 9 곱하기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어요. 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보다시피 이 과정 자체가 좀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를 잘 살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거를 다 일일이 적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걸 머릿속에 다 넣어놨으면 이제 적을 필요 없겠지. 일단 이거 보고 하면은 아마 한 두세 번만 연습하면은 아마 이거 이제 안 외워도 될 거예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보고 하고요. 두세 번 풀고 나면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등차와 등비가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을 쭉 덧셈하시오. 10개를 덧셈하시오. 라는 문제를 푸는 몇 급수라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와요. 내가 옆에다 따로 적어놨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이해 갔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요. 이 후반부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식 정리하는 게 지금은 이게 숫자가 별로 안 커서 금방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자가 나오고 이러면 좀 정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딱 이 정도 수준까지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 갔나요? 몇 급수? 오케이.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이제 시험이 코앞까지는 아니지만 턱 밑까지 온 거 아니야? 시험이? 한 달 남았지. 한 달? 3주밖에 안 남지 않았나? 4주? 3주? 오늘이 5월 마지막 날 아니요. 그치? 내일이면 6월 1일 아니요. 6월 달이야 얘들아. 12번은요. 이게 군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군수열이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좀 약간 옛날 수열이거든 이게. 옛날 수열이라서 모르겠어. 학교 쌤들은 낼 수 있어요 이거를. 내신이라고 하는 건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수능에는 아마 거의 안 나올 텐데 학교 쌤들은 군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쉬운 규칙이 나왔는데요. 군수열이 뭐냐면은 군이 이제 무리군. 무리군 어떻게 쓰냐 한자로. 나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영어로 하면 이제 그룹이잖아 그룹. 이걸 저기 뭐야. 저기 평일반 애들한테 이거 했더니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처럼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이 쫙 쌓여있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있는 도형대에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연속으로 나가는 거 혹시 한붓 그리기 할 수 있어요? 한붓 그리기라고 우리 배웠어? 안 배웠지? 그 뭐지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나오던데 막 이렇게 뭐 배 같은 거를 이렇게 한붓 그리기 도전하는 거 이렇게 뭐 디디 안돼 왜 이렇게 못 봤어 한 번도? 한붓 그리기라고 알아요? 한번 딱 이렇게 연필을 종이에 딱 댄 순간부터 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한붓 그리기를. 이해 가요? 이래 버리면 이제 한 번에 안 떼고 저런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부터 차례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위에서 9번째 줄 쭉 쓰다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9번째 줄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왼쪽에서 10번째 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가죠? 9번째. 이걸 보통 이제 할 때는 적당하게 그룹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얘네가 이제 탑 티어 1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요즘 걸그룹 1군은 누구냐 했더니 에스파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에스파는 아니지 않나? 에스파보다는 오히려 아이브 쪽이 더 1군에 가깝지 않나요? 에스파는 요 가장 근래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야? 옛날에 넥스트 레벨 할 때는 약간 별로였잖아. 1군까지 아니었잖아? 그 얘기를 따뜻하고 했어요. 평일반 애들이랑 같이. 맨 위에 있는 쟤네가 1군. 그 다음에 얘네 셋이 이제 2군.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룹핑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야 규칙이 보이는 거고, 이 규칙의 핵심이 뭐냐면요. 누적 개수를 세는 겁니다. 누적 개수를 세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하면은 얘는 지금 9군인 건 이해가죠. 그렇죠? 했더니 애들이 9군 아이돌은 누가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몰라. 너무 불쌍하지 않니? 하면서 했는데. 9군의 10번째 팀. 그치? 이런 거잖아, 지금. 잘 봐봐. 1군은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가. 그쵸? 한 개죠? 2군은 3개가 있고, 3군은 5개가 있어요. 이 자체적으로 규칙이 나오죠? 그쵸? 아, N군이면 아마도 2N 빼기 1개겠구나. 왜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거든. 그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했던 누적 개수가 중요해요, 누적 개수가.
자, 1군까지 총 몇 개? 한 개죠. 2군까지 총 몇 개게? 4개입니다. 그렇죠? 3군까지는 총 몇 개일까요? 하면 9개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보다시피 맨 끝에 이렇게 존재해요. 각각.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맨 끝에 누적 개수 아닌가 저게? 혹시 4군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모르면 뭐 하면 돼? 모르면 한 칸 더 그려보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0, 11, 12, 13, 14, 15, 16. 그치? 몇 개 있어? 7개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n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을 것이다? 2n 빼기 1개 있을 것이다. 된다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은 1, 공차 2짜리니까. 그럼 여기까지 누적 개수는 몇 개냐고요, 보다시피. 16개죠. 이거 16. 이게 무슨 규칙인지 알겠냐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4의 제곱 아니야? 16. 1 더하기 3,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 3의 제곱. 이거 유명한 거잖아. 홀수 제곱 나오는 거. 홀수의 합은 항상 제곱이 나오잖아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에서 2n 빼기 1까지 더하기 뭐 나온다고? n제곱 나와요. 항상 이게. 이게 내가 말하는 1군부터 2군, 3군, 4군에서 쭉 합치면 항상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규칙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나는 9군의 10번째 팀이 궁금한 건데 일단 요 바로 직전은 8군일 겁니다. 그렇죠? 8군 맨 마지막 숫자가 뭘 것 같아요? 8의 제곱? 64죠. 이해가요? 여기 64야. 따라서 여기 65겠네. 65부터 66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68, 69, 70, 71, 72, 73, 74구나. 아, 저게 9군의 왼쪽에서 10번째 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참고로 9군 맨 마지막 수는 9의 제곱 81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룹핑을 하고 각 군의 특징을 잡아서 개수를 파악한 뒤 핵심은 누적 개수. 그래서 총 몇 개인데 1군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개인데를 세서 그 규칙을 이용하여 맨 끝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말고 이 직전에 맨 끝 숫자를 누군지 찾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노가다로 하시면 금방 찾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꽤 많아요. 예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막 이렇게 막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많고 뭐 아니면 뭐 좌표에 점 찍는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정도만 연습을 하고 뭐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어차피 시험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학교 수업 듣다가 선생님이 혹시 군수열 얘기를 했다, 아니면 연습 문제 이게 비슷한 게 있었다 하면은 그 정도 연습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이따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문제 푸는 거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9단원 수열의 합 시그마 파트가 끝났습니다. 시그마 파트의 핵심은 일단 시그마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다시 시그마 파트의 핵심은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덧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시그마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연습이 잘 되는 친구는 스킵해도 됩니다. 안 되는 친구는 따로 연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직접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직접.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뒤에 다항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시그마 뒤에 지수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시그마 뒤에 이웃한 한 끼리에 빼기 꼴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1차식 공식이 뭐였지? 2분의 n 더하기 1. 기억나? 2차식 공식이 뭐였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3차식 공식은 이거 제곱이고요. 그쵸? 그런 다항식 공식이 있고요. 지수식은 그냥 여러분이 이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볼 줄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네. 이거 볼 줄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핵심은 어쨌든 이쪽이겠죠. 그러면 시그마는. 물론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준 이 기출문제 보면은 그런 문제 아닌 게 꽤 많아요. 시그마 문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서 계산하는 문제 정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24번 문제 같은 건 거의 수능 기출 같은 스타일이네 보니까. 요즘 수능 스타일인데 이게. 점화식을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조건에 따라 다른 점화식을 이용하여 계속 만든다는 건데 여기도 시그마가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마 문제는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그냥 그거는 솔직히 그냥 합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저걸 뭐 공식으로 푼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단순 계산 문제라는 거죠. 계산. 단순 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풉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변칙적인 걸로 아까 얘기한 뭐 몇 급수라든지 지금 설명한 군술 같은 것도 있다 정도라서 일단 여러분은 요거를 일단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하고 대신에 기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많을 겁니다. 따로 연습을 해야겠죠, 나중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9단원은 끝. 잠시 후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0단원으로 넘어가자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점화식 기초편. 어차피 내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노가다 편 플러스 수학적 기납법 해가지고 이제 끝마칠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도 아까 그 프린트 받은 거에서 보다시피 그 21번처럼 나와요. 그렇게 빈칸 채우기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일단 할 거는 기본 점화식까지만 하겠습니다. 점화식이란 무엇이냐? 점화식은 거기 설명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냥 이웃하는 한끼리의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떤 관계식을 보고 이거 무슨 수열이네. 이거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이제 우리는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항 an항에 3 더한 거 이런 거. 이게 어떤 규칙인지 알 것 같아요. 다시 요거 여러분 딱 보면요. an항 어떤 항이 있고 an 플러스 1항 뭐야? 이 다음에 나오는 항 아니야 이렇게? 그치? 쭉 수열이 1항부터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n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 그쵸? 근데 어떤 규칙이냐면은 여기에다가 3을 덧셈하니까 이게 돼! 라는 규칙이야, 지금, 그치? 이게 어디에서 n이 자연수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모든 자연수도 성립해라는 얘기는 요것도 3이 커져야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요것도 3이 커져야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이잖아! 이해 가죠? 이게 바로 이제 이웃하는 항이죠. n항과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이웃하는 항끼리 이런 어떤 식이 있다. 저걸 보고 여러분은 등차 수열이잖아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을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는데 사실 귀납적 정의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잘 단어가. 나는 이거 대학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거를 영어로 배웠죠 물론. 우린 대학 책이 원서라서 영어로 배웠는데 리커시브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그나마 좀 맞는 것 같아요. 재귀호출? 너무 어려운 말이죠. 재귀란 말 니들이 알 거야. 재귀대명사. 재귀가 언제 쓰는 말이야? 그럼 이게 재귀란 말이. itself, myself.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하자면 자기 자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른다 이거예요. 호출. 일로 와봐. 과거의 나야. 일로 와봐. 이런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이렇게 다시 부른다 이거죠. 이해가요? 과거의 나를 불러서 과거의 나한테 3만 원을 더 주면 현재의 나.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시 부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정의되는 방식을 이제 여기에서는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있는 거고 나는 이거를 재기호출이란 말이 더 와닿더라고. 내가 커문과다 보니까 툭하면 함수로 호출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재기호출이란 말이 나름 더 와닿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기본 점화식 몇 개만 배울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에어컨을 빵빵 틀 수 있으니까 이제 찬바람을 쐬면 잠이 확 깨겠지? 자, 첫 번째 여러분 연습할 것이 당연히 지금 방금 설명한 등차 수열 점화식입니다. 보통 이런 식인데요. 보세요.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d. 방금 했던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라라고 할 때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를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항에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해 가죠? 어떤 항에 d 상수 3 뭐 이런 식으로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수열이야? 하면은 이거는 공차값이 d인 등차 수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공차가 얼마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공차가 3 이렇게 말이죠. 또는 요거랑 똑같은 뜻인데 표현만 살짝 바꾼 거. 이항한 거지 뭐 이항. 또 같은 뜻인 거 이해 가죠? 이항했으니까 an만 따로 이항했으니까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가 일정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둘의 차가 일정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공차가 된 등차 수열. 요거랑 좀 다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an 플러스 2항 플러스 1항 플러스 1항 빼기 an항. 요건 뭔 뜻일까요? an을 기준으로 요건 그 다음 거, 요건 또 그 다음 거 아니야, 그치? 요거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그치? 요 둘의 차란 얘기는 요렇게 둘의 차이란 얘기고, 요 둘의 차이는 요렇게 둘의 차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치? 요 차이랑 어떻다? 똑같아요! 라는 거.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아,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이것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 뜻이죠. 이것이 1일 때도 돼요. 라는 얘기는 1, 2, 3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2일 때도 돼요. 라는 얘기는 2, 3, 4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3일 때도 돼요 하면은 3, 4, 5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쭉 연결돼가지고 다 등차 수열. 대신에 이건 어떻다? 공차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등차 수열이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지,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 가요? 이해 가니? 이해가 안 가? 안 가면 말을 해, 뭐. 이해가 안 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게 등차 수열인 건 알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야? 이 둘의 차이랑 이 둘의 차이는 같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랑 이 둘의 차이도 같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랑 이 둘의 차이도 같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설립하는 게 등차 수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셋의 차이가 같아요. 요 셋의 차이가 같아요. 이걸 반복해서 쓴 게 이 얘기란 얘기죠. 그건 이해가 가, 그러면? 이해가 가니?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살짝 바꾼 식.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것도? 얘 가운데 항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뭐 어떤 모양이야? 요거 두 개죠. 입장에서 본다면 이항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으로 등차 수열 뜻입니다. 어쨌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딱 등장하면요. 이거 등차 수열 점화식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등차 수열 때 배웠던 공식 있잖아. 초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면 일반 어떻게 구하지? 그걸 이용해서 구한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 통해 볼게요. 거기 1번 문제입니다. 172페이지 1번 문제. A1은 2배 그리고 점화식 하나가 있죠. AN 플러스 1은 AN 빼기 4. 이 규칙이 모든 자연수에서 된다 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그럴 때 K번째 항이 12가 나오기 위한 K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에서 딱 이 파란색 부분만 봤을 때 이거 등차수열이다. 왜?
어떤 항에 마이너스 4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니까. 그치? 여러분 이 파란색을 보고 뭐라고 떠올려야 된다고요? 이거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구나. 이해 가냐고. 맨 첫 번째 스타일로 좀 나왔다 이거지. 보다시피. 따라서 여기 초항도 있겠다. 첫 번째 항도 있겠다. 여기 공차도 알았겠다. 그럼 뭐 K번째 항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 플러스 하나 모자른 D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정리하면은 204 빼기 4K가 되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고 싶다고? 12가 나오고 싶다고 이거죠. 이렇게. AK가 10이 나오고 싶어. 네, 요게 10이 나오고 싶어. K를 구하셔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1차 방정식이가 풀 수 있겠네. 양변을 4로 약분시켜서 푸는 게 더 빠를 거야, 그치? 양변을 4로 약분시켜버리면은 이게 얼마야? 4, 5, 22니까 이 51 빼기 K가 3이죠? K 얼마? 48.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딴 거는 다 앞에서 해온 거니까 당연히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는 것 뿐이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쳐서 총 7개 공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그 수열 파트, 지금 하고 있는 수열 파트는 총 3개거든? 첫 번째 파트가 8단원이었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그쵸? 등차, 등비수열 쪽은 공식이 7개밖에 없어요. 이 공식 7개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쉽게 풉니다. 네. 대신에 등비수열 쪽 마지막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원리합계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많을 거예요, 앞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단원이 이제 시그마, 수열의 합. 아까 조금 전에 끝난 단원이잖아요, 그쵸? 이거 아까 정리 잠깐 했죠, 그쵸? 시그마 고치는 법도 해야 되고, 공식도 해야 돼요, 그쵸? 그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 단원은. 지금 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절반이 점화식이고, 절반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이 점화식의 대표적인 거 4가지는 암기를 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인 등차 수열. 형태는 일단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어렵진 않아요. 공부하기 나름이죠.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어렵게 한번 해봐, 한번? 어렵지 않아요. 별거 쉽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게 앞서 했던 거랑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어도 앞에 등차 등비 합쳐봤자 공식 7개밖에 없다니까. 그건 암기를 해야죠, 당연히. 1번 이해 갔나요? 등차 수열? 그러면 2번은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2번은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얼마큼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하면은 거 이해 가요? 어떤 항에 R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하여 그 다음 항이 된다. 이해가? 등비수. 그럼 이건 무슨 등비수인지 알겠어? 공비가 R인 등비수. 이런 것처럼 공비까지도 알 수 있다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봐봐. 이 둘은 공차까지도 알 수 있는 등차수열이고 이 둘은 공차는 몰라. 근데 등차수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등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공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등비수열이에요. 요거를 좀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이해 갈까요? AN분의 AN 더하기 1항. 요게 R이다. 이해 가죠? 같은 거잖아요, 둘이. 그쵸? 얘네들 둘 다 뭐다? 공비가 얼마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공비는 모르지만 등비네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요거에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 얘랑 같을 때예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 비가 같다는 뜻이니까, 그치? 얘랑 비율, 뭐 8등신, 9등신 하듯이 비율이 있잖아, 그치? 얘랑 비율 똑같던데? 이해 가지? 이해 가? 비율이 같은데, 그러니까 비율이 같은 것만 알지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3인지 5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공비가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등비수열인 건 안다 이거죠. 요거랑 약간 변형 형태 똑같은 건데요.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둘 다 똑같은 뭐라고요? 공비는 모르지만 등비수열.
자, 그럼 거기에 걸맞는 문제가 또 있죠? 2번 문제. 오늘 딱 4번까지만 하고 4번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다 그냥 시켜 계속.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가 살짝 틀어놨습니다. 이거 또 틀리면 참 난감해요. 2항이 4이고요. 여기에 AN이 2 곱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구하시오? 시그마 6개. 6개 항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파란색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게 등비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데요? 공비도 알 수 있는 등비수열인가 혹시? 알 수 있죠. 여기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공비가 얼마게요? 2분의 1이에요, 저게. 그쵸? 저게 페이크거든, 살짝. 2를 2항해야 돼, 1로. 나눠야 돼, 2로.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A 이렇게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짜리예요.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읽었잖아, 이거를. 내가 읽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항에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 항. 다음 항에 2를 곱하면 그 전항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건. 그치? 구조가 좀 다르잖아, 모양이. 그래서 저렇게 고쳐야만 공비가 2분의 1인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면 두 번째 항이 나온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이 얼마죠? 8 나와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항은 8이다. 공비는 2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을 몇 개 더하라고? 6개 더하시오. 라는 문제가 돼버리죠, 이제. 이것도 이제 시그마라기보다는 오히려 등비수열인 걸 해석해서, 아, 등비수열 합구하기 문제 바꿔치기 하면은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공비. 요거만 나만 6제곱. 그리고 이 전체에다 뭐 곱한다고요? 초항값 8을 곱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8 곱하기에 여기 분모가 2분의 1이잖아. 여기 분모에 2분의 1이 있고 분자에 8 있으면 이거 16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번분수 쓰면 16 곱하기에 1 빼기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게 2분의 1의 6제곱이 64분의 1이죠. 64분의 1을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64분의 63일 거 아니야? 여기다 뭘 곱해요? 16을 이렇게 곱하는 문제예요. 답은 4분의 64 이렇게죠. 이해 감? 이해 감? 시간이 애매하네. 두 개를 그냥 빨리 하고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두 개만 더 하고. 남은 시간 동안 그 문제 푸는 거랑 그 시험지 푸는 거랑 같이 시킬 테니까. 조금만 참어. 알지? 조금밖에 안 할게, 오늘. 그 다음. 잘 봐봐.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아까 좀 전에? 어떤 항에 상수를 더해야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근데요.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숫자, 상수가 아니라 n이 포함된 수식, n에 관한 함수가 나올 때는 이건 등차 수열 아닙니다. 생긴새는 비슷하죠. 그쵸? 그게 아닌 형태. 요게 이제 세 번째 풀 영도 점화식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 어차피 이름 몰라도 상관없고요. 얘는 푸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푸는 법. 얘는 다음과 같이 푼다라는 그 푸는 법을 알면 돼요. 등차 수열과 닮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이게 n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된 모습. 푸는 법이 뭐냐면요. n에다가 1, 2, 3을 차례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모든 식을 변변 더한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어떤 문제인지 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제. 졸지 마. 난 너희들 깨우는 거 난 힘들어.
맨날 깨우는 수업의 절반을 깨우는 데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걸 뭐 따로 정리를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점화식만 따로 이렇게 골라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던가 해보세요. 구하고 싶은 건 A 20번째 항을 구하시옵니다. 자, 3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 이게 점화식 부분입니다. 여기가 숫자가 5, 막 이렇게 숫자만 나왔으면 등차 수열이죠. 그쵸? 어떤 항에 숫자 더해서 다음 항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n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요런 거, 요런 스타일입니다. 방금 위에 적어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n에다가 뭘 대입해요?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좌변은 뭐야? 1 대입했으니까 A2항이죠. 우변은요? 1 대입했으니까 A1항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이죠. 이거를 한 번에 그냥 1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A3항이 될 거고요. 우변은 A2항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A4항이고요. 우변은 A3항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1입니다. 원래는 몇 개 더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할 거고요. 언제까지 대입하느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20번째 항이죠. 19까지 대입할 겁니다. 하나 작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좌변이 20항. 내가 찾고 싶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쵸? 하나 작게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할 때는 하나 작게 20항. 우변은 뭐죠? 19 대입했으니까 A 19항 더하기 2 곱하기 19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대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변변 덧셈입니다. 이게 모두 내가 중간에 생략된 것 있지만 생략된 거 포함해서 이게 총 몇 줄을 내가 적은 거죠? 총 개수가 보다시피 19줄 아닌가요? 이게 그쵸? 19줄을 싹 다 덧셈합니다. 그럼 상상만 해보자고 상상만. 좌변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해가지고 A20까지고 그치?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다 덧셈 한 다음 다시 또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가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 이해가지? 좌변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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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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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소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각각? 같은 것들은. 그래서 좌변에 있는 A2가 우변에 있는 A2랑 소거가 돼요. 이해가죠? A3도 A3랑 소거돼요. 오, 지금 소거되는 그 모양 보니까 요렇게 소거되네? 요렇게? 아, 그럼 요것도 그 다음 줄이랑 마지막 줄이랑 이렇게 소거되겠다. 싹 다 지워집니다. 덧셈을 하면은. 따라서 좌변은 다 지워져서 A20 내가 찾고 싶은 요거만 남고요. 우변은 맨 앞에 있는 A1 다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잔뜩 남을 거예요. 덧셈으로. 덧셈이라고 덧셈. 따라서 덧셈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한 건 뭘까? 이거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19까지 아닌가 이렇게 끝이에요. 그 다음 빼기 1도 이렇게 덧셈할 겁니다. 빼기 1, 빼기 1, 빼기 1 몇 번? 19번. 그러면 19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20번째 항이 뭐예요? 하면은 자 A1항, 1항은 여기 나와 있어요. 1이라고. 1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썼지? 1부터 19까지 합. 이게 우리가 기존에 시그마로 쓰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그마 K, K는 1부터 19까지 이거 아닌가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야? 2분의 19 곱하기 20이라는 기본 공식에 의해서 저 부분이 뭐라고? 2분의 19 곱하기 20이 되고요. 그 뒤에는 빼기 뭐? 19.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계산은 얼마 안 걸려요. 2는 약분되니까 19 곱하기 20이면 380인가? 381 빼기 19 하면 되겠네. 그치? 이해감? 다시 한번 등차 수열과 좀 닮았어.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라고? 어떤 항에 상수, 숫자만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n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n이 포함된 걸 넣어야 다음 항이 나오는 모양일 때는
일단 지금처럼 1, 2, 3, 4 차례차례 대입해서 어디까지? 20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19까지만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좌변이 20항으로 끝나요. 이렇게. 이 식을 나란히 쓴 다음은 싹 다 변변 덧세. 그럼 좌변도 더하기. 근데 좌변에 덧세 더하기 A2 있는 거. 우변에도 더하기 A2가 있거든요. 보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약분. 속어낼게요. 속어. 그럼 남는 거는 이쪽 맨 큰 숫자. 얘만 남을 거고. 이 오른쪽은 반대로 맨 작은 것만 남을 거고요. 나머지는 덧셈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겁니다. 세로로. 그러니까 쓸 때는 제발 세로로 쓰세요. 세로로. 가급적이면 나는 그래서 여기다 푸는 건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해. 나는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 말이에요. 나는 수학 문제를 책에다 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수학 문제를 책에다 풀어요? 책에 여백이 없는데? 책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책에다 풀어요? 안 그래요? 나는 왜 애들이 책에다 풀까? 그 유명한 거 있어. 인스타에. 나는 그거에 좋아요 눌러놓을 거야. 다시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 어디 있는지. 어떤 그 서울 강남 수학학원 원장. 이 애들한테 그런다잖아요. 책에다 풀면 서울대 못 가. 그 한마디에 애들이 다 연습생에 푼 애들이. 오, 참 착한 애들이야. 그 한마디라도 말을 듣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책에다 푼 애들은 이런 짓을 안 해요, 잘. 여백이 좁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앞으로 하면은 이런 거 할 일이 되게 많거든? 이렇게 세로로 쫙 풀어 써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책에다 하다 보면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날아가요. 풀이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정리가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조만간 수투 들어간다. 다음 3학년 1학기부터 미적분이에요. 겨울방학 때 또 미적분 들어갈 텐데. 그거 한번 풀이 한번 봐보라고요. 수투랑 미적분 풀이 장난 아니에요. 풀이가 엄청 길어요, 참고로. 막 20줄은 예사로운 일이에요. 풀이가 20줄은. 어떻게 그거 하려고 하냐고 대체. 제발 연습장에다 좀 풀라고. 나 진짜 깝깝하네 진짜. 서울에서는 강남 수학학원 원장이 니들 책에다 풀면 서울대 못 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의도는 그러니까 풀이를 그렇게 차곡차곡 쓰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도는 다시 풀라고. 그 문제지. 한 번 풀고 끝내지 말고 또 풀라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풀 시간 줄게요. 등비수열 쪽 공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다시 한번. 어떤 항에 상수 곱해서 그 다음 항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쵸? 이게 등비수열이었잖아요. 그쵸? 이 등비수열을 살짝 변형한 형태. 이런 겁니다. 다시. 어떤 항에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n이 포함되어 있는 적당한 식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약간 짝퉁이죠. 이거는 오리지널 짝퉁. 얘가 아까 등차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풀이법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아까 했던 게 무슨 방식인데 n에다가 1, 2, 3을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을 한 다음 아까 변변 덧셈 한다며 지금은 변변 곱셈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항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4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뭐 내일 하지 뭐. 어차피 5, 6, 7 저거 노가다고. 내일 하지 뭐. 그리고 뭐 내일 못 끝내도 뭐 다음 주까지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천천히. 아직 다 끝냈잖아 지금. 다 왔잖아 지금 끝까지. 1항은 3. 어차피 기출도 줬으니까. n 더하기 1항이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3 곱하기 an이래요. 그럴 때 뭘 구하시오? 3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요령은 똑같게 1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A2항 돼요. 우변은 2분의 4 곱하기 A1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인덱스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막 틀리게 쓰면 난리 나니까 천천히 잘 쓰세요. 또박또박. N에다가 그 다음 2를 대입하면요. 좌변은 A3항이고요. 우변은
3분의 5 곱하기 A 2양 이렇게 되겠죠.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거를 내가 몇 개나 써야지 될까 하면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쓰는 겁니다. 쓰는 거는. 최소 3개 이상을 권유하는데 많이 써야지 잘 보이죠. 한두 개만 쓰면 잘 안 보여요. 나중에 갖고 와서 이거 약분 안 되는데요?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줘. 그냥 혼내줄 거야. 충분히 써서 규칙을 알아낼 때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맨 마지막을 얼마 대입하느냐? 내가 지금 30항 찾고 싶다고 했지? 29만 대입을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좌변이 30항이 나오거든. 29 대입했으니까 30분의 32 곱하기 A 29항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자, 아까랑 비슷하게 이게 총 몇 줄이게 하면은 총 29줄인 거야. 그치? 1부터 29까지니까. 이 29개의 등식을 싹 다 곱하기만 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상상만 해볼게요. 좌변 같은 경우는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30까지. 그치? 우변은 숫자 곱하기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양쪽 다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가 있잖아. 다 곱하기로만 되어 있고 식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약분이 되겠죠. A2가 A2랑 약분, A3도 약분, A4도 약분이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그쵸? 좌변을 곱한 건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A 30항. 우변은 A는 일단 A1만 남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의 곱하기가 남잖아. 그치? 저 숫자가 보다시피 첫 번째 건 2분의 4, 두 번째 건 3분의 5, 세 번째 건 4분의 6인데 이 정도 쓰면은 약분이 규칙적으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몇 개 더 쓰라 이거죠. 내 말은. 2, 3, 4, 그럼 5, 여긴 7, 그 다음에 뭐 6, 8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 계속. 그치? 맨 마지막은 얼마로 끝나는 거야? 30분의 30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지. 이렇게까지 곱셈을 할 건데 숫자를 이렇게 충분히 쓰면은 규칙이 잘 보여요. 여기 있는 4가 여기 있는 4랑 약분되지 않나요? 4, 4? 그쵸? 한 칸 걸러서 약분돼요. 보다시피. 5도 이 다다음 칸에 있는 분모 5랑 약분되고 6도 다다음 칸에 있는 6이랑. 이런 식으로 약분되면은 보시다시피 어때요? 맨 앞에는 분모 쪽만 2개가 약분이 안 돼요. 그쵸? 맨 앞에는 분모 쪽 2개만 약분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은 분자 쪽 2개만 남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거 앞에 나오는 29분의 31까지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해 가요? 그래서 30번째 항이란 A1, 즉 3이었죠? 3 곱하기 분모는 2 곱하기 3, 분자는 31 곱하기 32. 이해감? 약분 이제 할 수 있잖아. 이거 2, 3 약분하고 2 여기 약분이 16이니까 정답이 31 곱하기 16 아니야. 그치? 그건 니들이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충분히 써서 무슨 말 알겠어? 충분히 써서 아, 이 규칙이구나를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꼴랑 하나 두 개 써놓고선 규칙이 안 보여요. 그럴 수는 없잖아. 니들은 노가다로 규칙을 어디까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난 노가다로요. 오메가 문제였는데 13제곱까지 한 적도 있거든 나는. 그게 13제곱에 가서야만 그게 순환이 돼 갑자기. 난 그것까지 한 적이 있다고 나는 실제로. 니들은 고작 2줄 써놓고선 규칙이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당연히. 내 말은 충분히 쓰라고.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